오늘 함께해 주실 5분을 소개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서가본 국민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이경환 자유한국당 고양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양절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외신 기자들은 휴대폰을 반납을 한 상태고요. 일제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기차와 버스 그리고 도보로 16시간은 가야 한다는 험난한 여정을 떠난 분들, 외신 기자단이 보내온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rth Koreans appear to be moving forward with this trip for a small group of foreign journalists to travel to the nuclear site at Punggye-ri. It's a very long journey deep into the mountains of North Korea. We're expecting an 11-hour train ride, at least 4 hours by bus, and then another hour-long hike to get to this site. We might be out of communication for a while, but when we come back, we should have some extraordinary images to show you from a place that no foreign journalists have ever been allowed to visit before. We don't know how long the trip is going to take. There's been lots of speculation about how many hours of train, bus or hike is involved. But all we know that is it's supposed to be what the North Koreans call a ceremony for the dismantlement of the Punggye-ri northern nuclear test site here in North Korea. 오늘은 김정은이 기다렸던 날이 아닐까요? 외신 기자들을 일제히 모아놓고요. 전 세계가 지금 풍계리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폭파 행사가 오늘이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말을 흘리던데 말이죠. 북한이 28일부터 25일까지 잡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일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당국도 그렇고 일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이 아마 가장 적기로 생각하고 오늘 네.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떠나는 외신 기자들이요. 우리는 산속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얼마나 험한 곳에 있길래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두 가지 방법이 합시다. 우리가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쪽에서 간다 하면은 갈마 비행가 1시간 정도. 네. 또 지금 거기에서 열차를 타고 제덕역까지 간다면 한 10시에서 2시간 정도. 네. 또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네. 내리고 나자마자 또다시 도보, 산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래 수단이 있어가지고 네. 배 빼고 다 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간 것은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 이부에 대해서 선제적 행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에서 이걸 갖다가 의식을 표현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것인가 이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보통 저희가 등산하다 보면 험하게 올라가다 정상에 올라갈 때 그 느낌,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알고 있을까요? 이 거리가요. 아까 말씀하신 원산역에서 제덕역까지 12시간 거리는 거리인데 우리가 KTX라고 하면 2시간 40분이면 바로 갈 거리였거든요. 교통이 불비해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거를 한번 체험하는 계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제 북한 철도가 거의 절반가량은 일제시대 때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고, 사실 이제 침목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무, 철기를 받치는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아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한 35km 정도로 속도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 사실 그 북한의 교통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한번 초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서 모시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네. 우리 그 KTX를 타고 평창을 다녀온 북한 간부들이 KTX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참 민망해서 일단 철도부터 고쳐야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체험을 현실을 이제 기자들은 일단 실상을 한 번 더 겪게 되는 셈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지금 밤 새서 가는 거라서요. 저 기차 안에는 그러면 좀 침대도 있고 잘 수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외신 기자단들이 우리 포함해가지고 한 30명 되죠. 그렇죠. 또 북한 내부의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조선중앙TV는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열차는 상당히 이 내부는 그래도 이 외신들을 초청해주기 때문에 네. 일반 주민들이 타는 열차는 아닐 것이다. 그래요? 특별 열차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상당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일제시대 때 만들고 상당히 칸이 좁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KTX 이에 대해서 한 10분의 1 수준도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객실당 침대 4개가 있다고 하고요. 왕복 8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는 이 특급 열차는 지금 멈춰 있을까요? 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저녁에 이동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블라인드로 다 가렸다고 하던데요, 말이죠. 아마도 정말. 이제 그 풍계리
그 핵 지금 폭파하는 그 장소까지 가는데 아마 군사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철도가 원래 그 노후되기도 하지만 군사시설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산업도로나 그런 거를 깔 만한 필요성이 없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창도 블라인드 다 내리고 또 낮에는 뭐 무엇이든지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밤을 이용해서 네. 직접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거와 마찬가지의 풍길이 오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오늘 핵 폐기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지진 규모 감지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감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 이제 그렇게 기사에는 다 뭐 지진 규모 있을 거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폭탄 다시 다이너마이트를 하겠죠. 지금 네. 이제 갱도가 보통 우리가 그 이 지상에서 지하로 한 700m에서 1000m 정도 안에 파지가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곳이 한다 지금 이제 다이너마이트 해가지고 포기하는데 여기서 드릴려 하면은 적어도 폭탄이 뭡니까? 엄청난 폭발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 들린다 해서 북한에서 이거 안 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네. 여기가 해발 2,200m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날씨가 맑고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가 아닐까 점 찍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전 세계에 펼쳐질 행사,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에 직접 나설까요? 미디어를 워낙 아는 분이라서 말이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느냐 안 가느냐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 특히 언론들은 더 큰 관심을 갖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1년의 쭉 이 과정들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 큰 이벤트에 네. 본인이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뉴스가 한껏 커지는 건데 본인의 그 존재감을 한껏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핵 폐기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이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아주 유효하다. 네. 그 다음에 그 진정성 플러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약속을 지키는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다. 네.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인데 뭐 굳이 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 혹시 방사능 나올까 싶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핵 실험장 폐기에 참석하고 한다 안 한다는 바로 협상력의 문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군요. 이미 스스로의 카드를 버리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본 게임은 언제냐면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그때 자신을 스파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 갑자기 뭐 최선희가 한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협상을 계속하는 과정이라서 네. 오늘 오히려 자신을 숨기는 상태에서 혹시 뭐 실제로 핵심장 폐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카드는 좀 더 숨기고 협상력을 더 키운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떨까요, 교수님? 저는 아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정태훈 변호사께서 네. 지금 왜 이렇게 밤에 이동하고 왜 예, 번역치느냐고 두 가지가 하나는 궁금해요. 군사 안보 이런 데 아주 지금 100% 공감을 하고요. 네. 또 한편은 뭐냐면 적어도 416km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변에 네. 열악한 환경이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다 막았지만 또 보려면 못 보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 북한이 뭡니까? 지방과 평양의 서로 이 양극화가 으수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고 주고 싶은 곳이 아니겠죠. 이것도 좀 있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저는 조금 참석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그러세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가원 교수님께 잘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런 협상 칩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선제적으로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기로 여기에서 전문가들 그리고 네. 기자들 초청하겠다. 물론 전문가들은 안 하겠죠. 안 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상국가의 정상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네. 나는 반드시 빈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관해가지고 폭파 해체하는 의식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뭐 어떤 북한 전문가 교수님인데 제가 반론을 말하기 좀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네.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밤늦게 블라인드를 치고 간다. 이 이야기는 네. 단순히 군사시설이나 뭐 북한의 현실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혹시
핵시설을 은폐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왜 사전에 시키지도 않은 핵실험을 먼저 폐기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핵시설 규모 그리고 핵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얼만큼 핵실험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핵실험 문장을 폐기하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혹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어떤 핵시설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도 싫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폭파 행사를 전면에 내세우고요. 그런데 이 뒤로는 미국과 북한이 치열하게 삿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나 트럼프 대통령이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르면 내일, 그래도 적어도 다음 주면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알 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예상이 되길래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know next week about Singapore. And if we go, I think it'll be a great thing for North Korea. Someday a date will happen. It could very well be June 12th. 지금 북한 측에선 말이죠. 이렇게 예의 없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할 거예요라고 최선희 부상을 앞에다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뭔가 지금 혹 데려갔다가 문 대통령이 숙제를 안고 온 게 아니냐. 그래서요, 이 수화기를 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오늘 새벽에 들어온 문 대통령, 이 어깨가 막중해졌다는 평가가 있던데 그게 뭔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서 저는 좀 나름대로 어려움 있지만도 성공한 정상회담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중재자 역할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 대통령에게 A 플러스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또 문 대통령도 뭐냐면 양국 간 정상 간의 신뢰, 또 한미 동맹 이 토대해 가지고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더 나아가서 합의 이행에 있어서도 100% 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하고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네. 지금은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뭐 이런 부분에 조건을 대해서 달았다고도 하고요. 조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세현 전 장관께서 그런 혹을 때려가다가 혹을 붙였다 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세현 장관이 오랜 동안 실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여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장례전을 하고 있는데 최선희 네. 부상 이야기와 그 앞에 네. 김계관 제1부상 이야기가 일맥상통합니다. 간단합니다. 미국 제발 리비아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핵심 이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김계관 제1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경고성이 아니라 볼턴과 펜스 부통령 네. 개인에 대한 소위 말 경고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큰 판은 깨지 않겠다. 네. 이러한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저분들 좀 옆으로 좀 제껴주세요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엔 내가 김정은 만나보니까 요런 거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대화의 일부를 공개를 하던데 이 아마 싱가포르까지 과연 가게 될지 이 치열하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기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로 넘어갈까요? 내일이면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이 한라인을 지금 하실 때가 되지 않았냐? 언론에서는 계속 일주일째 얘기하는데 말이죠. 한라인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아, 늦었어요? 네, 한라인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실제 안 한다 하면은 네. 기계라면서 무용지물이잖아요. 또 온갖 억측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충분히 한라인을 직접 통할 여러 가지 맹물이 섞였다. 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약속했고 신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보장에 대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것도 듣고 왔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 하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먼저 하든 간에 네. 하나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서로 설명하는 그런 계기점이 지금의 이제가 적기가 아니겠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겉으로는요 상당히 파란이지만 속으로는 이 첩보 활동에 매진했던 분들끼리 끊임없이 서로 찔러보고 탐색하고 탐문하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태영호 전 공사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요, 김정은을 비판하는 책을 냈고, 물론 북한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한 책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좀 수위 조절한 것 같기도 하던데, 국정원 연구소에 있던 자신의 자문위원직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직책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비상위이지만 자문위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소속이건 산하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북한에서도 이 뭐 대한민국은 뭐 언론 출판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북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인데, 다만 북한이 문제 삼은 것처럼 그게 국회에서, 공적인 기구에는 국회에서 벌어졌고, 또 어찌됐든 국가정보원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을 한 거거든요. 저는 태영호 공사가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빠른 상황 판단을 했다. 말씀을 하신 게 남북 정상회담이 조기적으로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저런 어떤 직책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북한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마 생각을 깊게 하시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제 24일로 지금 이제 북한이 문제 삼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맥스턴드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게 끝났고 태영호 전 공사가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내놓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상황 자체는 종료가 북한이 문제 삼았던 상황은 종료가 좀 된 것으로 봐야겠죠. 지금 북한이 계속 인간 쓰레기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날렸고요. 이런 상태라면 남북이 함께 앉지 못할 거라고 리성건 위원장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남과 북 사이에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본인은 그래서 속칭 내가 잘린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자발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뉘앙스는 계속 풍기고 있거든요. 나중에 사퇴는 남북관계가 평가할 거라고 여운을 남기고요. 예, 뭐 당연히 북쪽에서 지금 고위급 회담의 이유를 태영호 공사를 들었고 그 맥스턴드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현 정부에서 두 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고요. 이 맥스턴드는 자연스럽게 25일 끝나게 되고, 또 오늘 거의 실질적으로 끝났다라고 이제 언론에 퍼뜨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태영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도를 했을 겁니다. 부담을 스스로 자발적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 수사 같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부로부터 어떤 무언의 압력이나 뭐 부담감은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그거 없이 쉽게 나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국회에서까지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쉽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시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게 뭐 명시적이든 어쨌든 그 정부로부터도 부담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 남북 대화국 국민에 대해서 자기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죠. 태영호 공사가 최근에 그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북한에서까지 좀 크게 문제를 삼았는데, 결국 두 가지 아닐까 싶어요. 본인으로서도 이 그 국정원의 이제 산하의 그 연구원에 사직을 냈는데 본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본인이 사직을 했다. 뭐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은 있을 수 있겠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먼저 왔던 고영한 그 서기관 외교관이었죠. 그분 얘기를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그 한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용공사에게도 본인이 그 어드바이스를 했다. 책을 한 권 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그리고 강연도 좀 그럼 많이 다닐 수 있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본 것 같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책을 내면 또 여러 가지 강연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원 기관에 있을 때 제약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정치를 하고 싶지 않은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난번에도 탈북자들 중에서 이 비례대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환도 그런 그 계획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구원에 있다가 나와도 되잖아요. 궁금한 하나만 있는데, 정치를 한다 그러면 혹시 민주당에서 한다는 게 뜻입니까? 민주당도 될 수 있고, 자유한국당 될 수 있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저분에 대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지금
지난번에 북한에서 뭐 인간 쓰레기 뭐죠 지난 16일 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마치 태영호 공사의 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또 기자회견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우리 정부가 그런 북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국정원 자문 그 산하 기관의 자문을 뭐 스스로 그만두셨는지 압력에 의해서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저분을 포함한 우리 탈북자들은 우리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초석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남한과 북한을 이어줄 아주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분들이 어떤 뭐 북한에 특히 뭐 김정은에 의해서 지목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탄압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호는 뭐 그대로 되는 경호도 거나요? 지금 아마 계속 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냥 자유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조카 같은 경우에 와서 피살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태호 공사 같은 경우 특히 김정은이 자기 친형, 이복 형까지 죽이는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태호 공사 뭐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런 분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경호도 철저히 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지금 뭐 왜 사퇴했는지 또 앞으로 저분이 괜찮을지에 대한 이제 추측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서전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태전공사에 대해서 꽤 알고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이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남북대화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태영호 전 공사의 소위 말해서 이 지위를 보면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우리 따지면 한 과장급입니다. 그런데 태영호 이 공사의 부인이 상당히 이 빨치산 혈통이죠. 이건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지금 태영호 공사가 지금까지 하는데 오랫동안 유럽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잖아요. 북한에 있어가지고 핵과 미사일, 더 나아가서 이 백두 활동에 있는 사무청사 북한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책 내용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있어서 이런 데서 우리가 좀 깊은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강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의 공포 정치 물론 맞는 것이죠. 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쇼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뭐냐면 체제와 존엄을 중시한 부분에서 여기 대해서 이제 북한이 상당한 부분 좀 불쾌한 느낌이 생기고, 그다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라면은 우리가 뭡니까? 권한과 책임과 이런 다 하면서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태영호공사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무슨 자문이든 어떤 간에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뭐냐면 일반적인 자유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산하 이런 기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자제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소홀히 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좀 약간 여기 대해서 좀 뭐랄까 이 반발이 할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문제는 태영공사가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인으로서 많은 활동하지만도 큰 틀에서 국가 이익,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 이런 관점에서 큰 틀의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탈북자 전체 3만 명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